삼성전자 전장 사업 유치를 놓고 지난 총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번 대선에서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세력들과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한 데 대해 반발이 큽니다. 한풀 꺾인 것 같던 AI가 최근 전남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딴 이동 제한 조치도 속수무책입니다. 노동청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대해 사법 행정적 제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삼성의 자동차 전장 사업 유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도 전장 산업에 대한 두 당의 시각차가 뚜렷해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생산 라인 해외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 자동차 전장 산업을 광주시가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전장 부품 기술 지원센터와 전장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3천억 원의 예산 반영을 대선 주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전과 자동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를 전장 산업 핵심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라든가 가전과 응용 분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선점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굉장히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삼성 전장 산업의 광주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호남 민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체제에서 지역 여론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별 기업과의 일정 부분 의견들이 조율된다면 광주의 전장 부품 산업은 충분히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며 방법론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의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삼성이 광주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대신 기술이나 정책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전장 산업 활성화에 실효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만 광주를 너무 의존시키고 또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는 광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광주 전장 산업이 대선 시작과 함께 선거 쟁점화되면서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 광주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국민의당에 쏠렸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개헌 논의 중단하라. 지방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며 2달 전 출범한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 하나도 철회하지 못하는 정치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3당의 개헌 추진은 정략적인 시도이자 순수한 개헌 운동의 방해만 될 뿐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최고 규범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이 토대를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당장 발을 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논의는 충분했고 개헌은 내용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당내 대선 주자인 안철수, 손학규 두 전 대표마저 개헌 합의에 부정적인 데다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비판 여론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3당의 합의를 제3지대 연대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도 개헌이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가장 먼저 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바른정당이 이번 주말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일요일 아침 7시 10분부터 광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방송되는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경선 토론회 직후 호남권 정책평가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경선 후보 토론은 광주 MBC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시에 중계됩니다.
전남에서 AI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국내 오리 산업의 뿌리가 되는 원종 오리 농장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장흥군의 한 마을, 세 곳의 오리 농장에서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됐습니다. 반경 500m 안의 농가 등 모두 5곳에서 5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장흥에서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특히 외국에서 가져온 오리를 키워 종오리 농장에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원종오리 농장이 장흥에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큽니다. 원종오리장하고 이 발생 농장하고 거리가 한 9.5km 정도 지금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거점 소독 시설을 거치고 또 자동 무인 그 시스템을 좀 구비를 해놨습니다. 겨울잠을 깬 AI가 지난달 해남에서 재발한 뒤 강진, 무안, 나주 등 전남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고병원성 AI 29건 가운데 42%가 특정 회사 계열 농장으로 나타나 방역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에 계열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가금류 이동을 중지시켰지만 속수무책입니다. AI 발생 농장에서 오리를 분양받은 농가에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철새가 AI를 옮겼다고 단정짓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밀집 사육 지역이나 AI 재발생 우려 지역인 나주, 영암, 무안, 그다음에 강진, 장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입식을 자제토록 좀 조치했고요. 전라남도는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다솔 계열 농장 66곳에 대해 22일까지 전수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의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모 병원과 세무법인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25곳을 압수수색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련 업체들의 세무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광주의 모 병원 세금 포탈에 연루된 세무사 등 2명을 뇌물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와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낭암학원 전 이사 66살 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7,9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실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1,7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근무 중에 다친 금호타이어 직원이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청과 금호타이어 노조는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직원 54살 이모 씨가 사고 14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작동 중인 설비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24시간 작동 중인 벨트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일단 사고가 난 기계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입건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역시 가동 중인 설비에서 청소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노사 협의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공장장을 처벌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보고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사 측은 노조와 협의하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재발 방지책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홈스테이 참여 가정을 모집합니다.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이나 프렌즈 페스티벌, 세계 수영대회 참가자 등 광주에 오는 외국인에게 쉴 수 있는 방과 마음 한켠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손님용 개인방, 욕실,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하고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참여 가족에는 하루 기준 봉사료로 1인당 5만 원이 지원되고요.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실적 적립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홈스테이 운영자를 위한 세계문화 이해교육과 그리고 남도 역사문화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홈스테이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광주 홈스테이 홈페이지나 광주 국제교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게임 업체들도 블루오션인 체감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독수리를 타고 동굴을 지나 곧 무너질 듯한 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마법 지팡이로 용을 쓰러뜨리는 것이 게임 참여자의 목표입니다. 흔들리는 의자와 다리 구조물 덕분에 게임 속 세계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광주의 한 게임 업체가 개발한 마법 지팡이 비룡 시리즈는 마치 게임 속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즐기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광주시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 기업은 창업한 지 1년 만에 중국 등지에 콘텐츠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대만하고 태국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저희가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비롯해 광주 전남에서는 30여 개의 체감형 미디어 게임 업체들이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VR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인 이 게임 업체도 전라남도와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 업체는 VR 시장의 큰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공간감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유저들한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절대적인 강자도 정형화된 기술도 없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체감형 미디어 시장. 제2의 포켓몬고를 꿈꾸는 게임 업체들이 광주 전남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조선대학교 3기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구성원에게 주자는 안과 교육부에 일임하자는 안 두 가지를 놓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4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오는 23일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이사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금호타이어와 같은 굴지의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매각될 처지에 있어 지역민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금호타이어가 박상구 회장에게 인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